한 화살촉의 일종으로 생각됩니다. 무덤 안에서 나온 4개의 돌멩이는 화살촉의 끝부분이었다. 당시엔 부장품을 넣어 장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화살촉 끝부분만을 부장한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이 없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 석광 내에 부장되는 화살촉은 거의 완형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화살촉 4점이 모두 끝부분만 정확하게 거의 뭐 한 1cm 내외를 가지면서 확인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부장된 유물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갖는 그러한 유물로 생각됩니다. 부장품이 아니라면 왜 화살촉의 끝부분이 무덤 안에 있었던 것일까? 무덤에서 발견된 화살촉의 끝부분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냥 깨진 게 아니고. 현미경 촬영 결과 화살촉의 끝부분은 강한 충격에 의해 나머지 몸통 부분과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살촉으로 이용됐던 그 암석은 응애암이고요. 부러진 단면을 봤을 때 부식이나 마모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파괴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 같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화살촉의 끝부분은 부러진 것이다. 부러진 화살촉 4개. 화살촉의 나머지 몸통 부분은 무덤 안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부러진 화살촉이 발견된 위치도 의문스럽다. 발견 당시 4개의 화살촉은 무덤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 일반적으로 부장품으로 생각되는 석촉들의 매장의 경우에는 석관 내에서 피장자의 머리 부위나 또는 발치 쪽에 가지런한 상태로 이렇게 놓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석촉의 선단부만이 출토되는 예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드문 예고 어떠한 형태를 갖춘 부장된 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덤에 흩어져 있던 4개의 화살촉은 주인의 몸 여기저기에 박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500여 년 동안 남아있던 부러진 화살촉 4개를 무덤 주인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아마 피장자의 사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결국 화살을 맞고 이 피장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그 당시에 화살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 이루어졌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이 날카로운 돌촉이 달린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온몸에 화살을 4대나 맞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덤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발굴이 진행되면서 무기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장 발굴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유례가 없는 이 발굴 결과에 놀랍니다. 도대체 2500년 전 진주 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무덤의 주인들이 무기에 맞아 죽은 것일까요? 이 의문의 열쇠는 무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강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마을 안에 있습니다. 2500여 년 전 남강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당시에도 이곳은 드넓은 평지였다. 여기서 현재 발굴된 집자리만 해도 90여 채 이른다.
이 집자리에선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붉은 토기도 그중 하나다. 2500여 년 전 청동기인들이 이 땅에 살았음을 말해주는 유물이다. 그런데 마을에서 긴 도랑이 하나 발견됐다. 폭이 약 2m. 자연적으로 생긴 도랑일까? 이 땅 자체가 거멓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땅을 팠던 굴착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퇴적의 결과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만든 흔적이 되겠습니다. 2500여 년 전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이었다. 그들은 왜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든 것일까? 도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도랑 안의 깊이는 약 1.5m. 위는 넓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진다. 특히 도랑 안은 발이 간신히 들어갈 만큼 좁다랗게 홈을 파놓았다. 발이 낀다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다. 물이 흐르도록 하려는 도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이보다 더 뾰족하게 되어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저희 발굴을 하면서 조금 이동을 해서 남겨뒀는데 그 외부에서 저기 침입해 돌아가지고 빠졌을 경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V자상으로 굉장히 깊게 파는 것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긴 도랑. 이 도랑은 마을을 따라 길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굴된 도랑의 길이는 300m. 이 시설물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청동기 시대에 인공적으로 방어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팠는 환호 유적이 되겠습니다. 환호 유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외부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깊이 팠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방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환호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판 도랑이다. 그러나 방어 시설은 환호만이 아니었다. 환호를 따라 커다란 구멍들이 발견됐다. 지름이 30cm 정도의 구멍은 약 2m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환호를 따라 이어진다. 이것은 또 하나의 방어 흔적이다. 이 시설은 환호 내부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이중 방어적인 역할을 했던 목책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박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기둥 같은 경우는 목책의 목주가 되겠습니다. 목주요? 예, 기둥. 예. 기둥이 되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그 나무를 세워서 책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멍은 굵은 통나무를 세웠던 흔적이다. 통나무 사이에 나무나 판자를 대고 나무 울타리를 친 것이다. 도랑을 파는 것만으론 부족해서 다시 나무 울타리를 세운 이중의 방어치기. 남강 마을 사람들은 일종의 성을 쌓은 것이다. 그 환호가 1차 방어 시설이 되면은 이 목책은 환호를 뛰어넘은